오늘이 세 번째 답사인데요. 영천 역사박물관 길이의 인문학. 오늘 답사 현장은 그 영천 읍성입니다. 읍성 다 잘 아시잖아,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니까. 저도 사실은 영천 읍성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둘러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 내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곳인데 이렇게 모르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 오늘은 일단 문 4개 있었으니까 동서남북 그 사문하고 그 성벽 이렇게 있구나, 이 둘레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옛날부터 있던 우리 문화유산들 그 둘러보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읍성이 가장 처음에 거론됐는 게 1472년도에 그때 성종 8년 때인데, 그때 경상도 그러니까 이제 지역의 성보 수축에 관한 논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성을 건립하지는 않았고, 한참 지나갔고 1591년도에 그 임진왜란 발발하기 한 해 전에 당시 군수가 원사용이었는데 그때 정말 급하게 건립을 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급하게 건립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한 해 전에 1590년도에 그 이제 황윤기라고 김성일이 일본에 조선 통치하러 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겠나 이래 보니까 이제 황윤길은 전쟁을 일으킬 것 같다. 그리고 학번 김성일은 전쟁 안 날 것 같다고, 그때는 당파 싸움이 심했을 때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었어요. 나중에 김성일은 자기 뉘우치고 임진왜란 때 정말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게 뭐 다 회복이 될 정도로 그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정부 안은 전쟁 안 일으킬 거라고 그걸 선택을 했지만은 결국은 아마 그 조정이나 지방에서는 그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급하게 산 성이 그 영천 읍성이거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이제 바로 또 임진왜란 발발했으니까 그 1년 남짓 이렇게 갖고 있다가 사실 거의 대부분 허물어져요. 성문도 허물어지고 담도 많이 허물어지고. 근데 보면 이제 남문하고 서문, 그러고 이제 아사, 뭐 객사, 뭐 조양각 이런 거는 이제 정말 중요 건물들은 다시 증축을 하고 했었는데, 대부분 흔적들이 그때부터 새로 수축했다는 기록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동쪽 끝을 요 정도라고 보고, 그리고 얼마 전에 2018년도에 거기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 영천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뭐 조사 보고서가 발간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여기 보면 한양식당이라고 요 골목에 요쯤에다가 그 동문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일단 뭐 보고서에 써놨던데, 그 다른 분들은 보면 또 저쪽에 동문 삼거리에 거기 가면은 샛별 노인 요양센터라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거기를 동문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지금 동문교회 자리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렇게 돌다 보니까 여기 가면 거북세차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도로가 나중에 생겼는데 그 일대가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도로 오면서 보도록 하고, 일단은 요거 성벽 따라갖고 이 남쪽이거든요. 남쪽 성벽은 대부분이 절벽이었습니다. 절벽이니까 천연 요새지요. 물길도 지금이랑 달라가지고 이 밑에 아주 깊은 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자연 해자가 됐는 거고, 그래 이제 그거 자연 지세에 활용해갖고 남쪽은 이렇게 이제 그 절벽 없는 부분에는 성을 쌓았고, 서쪽은 저희 호연정 그 거북바위 둘러가지고 총은탑 지나가지고 그 배수장이 있습니다. 지금 연천 급수장입니까? 하여튼 거기 옛날 어릴 땐 수도산이라 그랬는데 그 가로질러 가지고 그 다음 마연산 따라가고 북쪽, 그러고 이제 동쪽은 지금 NH 센트럴 파크, 그쪽 아주 살짝 걸쳐 가지고 여기 보면 도수장골 따라 가지고 벽을 쌓아놨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만 3,750평 정도 돼요. 요새 보면은 농사 많이 지시는 분들 한 사람이 10,000평씩 짓잖아, 그죠? 그래 한 10명 정도가 농사 짓는 그 정도 넓이밖에 안 되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또 아주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 비가 되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제 이제 소담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폭우가 쏟아지면은 답사가 안 힘들겠나. 제 생각에는 답사가 그야말로 밟을 답이잖아, 그죠? 몸으로 직접 밟아보면서 체험하는 게 가장 많이 남는데, 정말 뭐 자연재해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면은 우리 박물관으로 옮겨가지고 실내 강의까지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지금 뭐 날씨가 아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햇빛도 없고 지금 구름기 같고, 하여튼
비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돌고, 그러니까 비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향각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다들 많이 와보실 썼을 겁니다. 여기 조향각입니다. 그 영천에 사실은 영천 사람들의 뭐 정신적인 고향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랜드마크나 다름없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향각은 아마 그거 1368년에 그 공민왕 때 그 당시 부사가 이용부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일설에는 그 폰정몽주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서 이쪽에 누가 그걸 건립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신윤종 군수가 그 동서에 이제 별시를 보수를 해가지고 뭐 청량당과 상청당을 만들고, 또 한덕급 군수가 나중에 조향각, 처음에는 명물루였거든요. 그 조향각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 다음 윤봉호 군수가 또 이제 서세루란 또 새로 짓고 서세루란 형판을 달았다 그러는데, 그 명물루라는 거는 보면은 이제 사가 서거정 선생이 여기에다가 기문을 썼거든요. 그 조향각 기문을 썼는데, 사가 서거정 선생님이 보면은 태제 류방선 선생님, 그 청통 예련리에 그 유배와 있는데 그분 제자였었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인용한 거 보면은 이제 명물루라고 썼는 거는, 그 한태지, 당나라 대문장관대 한태지 글에 보면은, 원목 정상명이라고, 훤히 트인 먼 곳을 바라보니 내 눈조차 더 밝아오는 듯하다. 하여튼 그 시에서 따가지고 명물루라고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때는 보면 저 앞에 뭐 저런 아파트들도 없고 훤하게 보였었는데, 처음에 저기 어디 뭐 청구 하이츠 저것도 짓고 난 다음에 제가 조향각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정말 훤하게 보였었는데, 그 뒤에 이제 다시 조향각이라고 바꿨었는데, 조향은 뭐냐 그러면은 그 시경 대하 군화편에 보면은 그 조향은 봉황은 조향에서 온다고, 거기서 이제 조향각이란 거 땄었는데, 그 스님이 지지난주에 강의하실 때 그 영천의 명당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명당에 말씀하셨는 게 이제 그 태실, 거기도 아주 명당인데, 그리고 영천 향교랑 숭열당, 임진왜란 때도 불이 안 탔으니까 명당이라 그러셨는데, 그 여기가 아마 영천에서는 가장 명당이 안 되겠느냐 싶은데, 봉황이 요 나는 지세랍니다. 영천 지세가. 여기는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자리라 갖고 여기도 아주 명당으로 치는데, 그리고 보면 이제 영천의 명당은 그 부관 도율이 가면은 그 광주이시 시조국 묘소인 광릉이라고, 거기는 조선 8대 명당에 비견된다 그러거든요. 그러고 이제 일설에 알려진 거는 그 영천의 3대 명당 그래가지고, 그 양택 중에서는 사람이 사는 자리는 이제 선원마을이 가장 좋고, 그리고 음택, 어제 갔다 왔었는데 이제 그 매곡마을에, 선원리 매곡마을에 그 매산 정준기 선생님 종택인 매산 고택이 그 사람이 사는 곳 중에서는 가장 또 으뜸이라고, 그 매산 고택을 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무덤 중에서 가장 뭐고, 으뜸이라는 마을은, 으뜸이라는 곳은 이제 거기 왜 하절, 선원마을은 마을 중에서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렇게 이제 명당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 나중에 윤봉호 군수가 다시 와가지고 또 서세루란 글씨를 직접 쓰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보면은 인고서원 현판을 쓰신 분입니다. 당대에 아주 명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향각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게 이제 청량당과 상청당이 있었어요. 근데 청량당은 문화원 자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상청당은 좀 왼쪽 편에 아마 어디 안 있었겠나 이래 생각되는데,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 이제 여기 창부동 1번지였거든요. 지금 문화원길 6번지로 바뀌기 전에는 그 지금 보면 영천시 보건소, 저기가 아사라 그래가지고 고루원이 그 여기 집무를 하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보건소 같으면, 그때는 보건소 저거보다도 조금 더 넓었습니다. 그 앞에 약국 부분까지도 이렇게 지적도를 보니까 다 들어가더라고요. 저 아주 중요했었고, 그러고 아사 못지않게 더 중요한 곳이 우측 보면 객사거든요. 객사는 정부에서 이렇게 관리들이 와서 묵기도 하지만은 그 망굴제라 그래가지고 매달 임금한테 그 예를 갖추는 그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객사도 아주 중요했었는데, 괜찮습니다. 예, 거기는 보면은 창부동 90번지라 그래갖고 저기 성신의원 그 일대입니다. 꽤 넓은 데인데, 지금 보면 짜개져 가지고 90- 몇 번지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가 이제 아사고, 그 객사고, 그러고
저기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에는 이방터, 왼쪽에는 정방터, 그 요 사이에는 또 호방터가 있었다 그러고, 한 일대가 거의 다 관아들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러고 이제 그 읍창 그래 갖고, 창구동은 창구가 있었다고 창구동이잖아, 그죠? 사창은 두 개가 있었는데, 읍창이 아마 저기 칼국수집 있던데 정도? 저 건물 새로 짓는데, 그 뒤에 부분에 보면 이제 군기고라 그래가지고, 무기들. 그래,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그때 있잖아요, 저기, 우리가, 그 임진왜란 그 뭐고, 수복, 영천성 수복 전투할 때, 그때 당시에 화공으로 이렇게 문을 깨고 들어왔을 때 관아하고 창구에 많이 숨었었어요. 그래서 불을 찔러가지고 태워 죽이고 나오는 거 다시 또 뭐 목 빼고 이랬는데, 하여튼 요 주변에서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보면 황성예터라고, 저 황성예터 노래비가 있는데, 저 노래는 많이 아실 겁니다. 왕평가요제가 2015년도에 20회 했으니까 지금 올해가 아마 26회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 황성예터 작사하신 왕평 이용호 선생을 기리기 위해 갖고 저 노래비를 세워놨습니다. 저분은 1908년에 태어나가지고 40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33살 정도? 그러고 저쪽 가면 백신의 고향 그래가지고 백신의 문학비, 작은 문학비가 있는데 똑같아요, 나이가. 1908년에 태어나갖고 한 해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193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나중에는 영천초등학교 교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두 분은 잘 알지 않았을까. 문학적 소양도 깊고, 그리고 왕평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작사도 하시지만은 연극 배우도 하시고, 또 포르돌 레코드사에 그 문예부장도 하시고, 그런 종합 연예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평북 관계에서 이제 그 연극 하다가 쓰러져요. 그래서 돌아가셔갖고 지금 묘는 그 청송에 있습니다. 송강면 파천리라고, 그 수정사 앞에 그 산에 이제 야산에 좀 작게 해가지고 묘가 있는데, 아버지가 거기 주지를 하셨거든요. 거기 있고, 백신의 선생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의 최초의 예루 신춘문예 당선 작가입니다. 영천에서. 그래 활동했는데, 저분도 항일적인 노래를 많이 쓰셨지만은 소설 같은 걸 써도 그때 일제에 항거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쓰고 해가지고 좀 약간 저항적인 면이 강했었는데, 나중에 또 이제 이혼하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젊을 때 신여성이었죠. 그 이혼하고 나중에 위장병이 도져갖고 또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저기도 있지만은 도서관 앞에 가면은 백신의 문학비를 크게, 원래는 저기 체육관 앞에 있던 거를 그 몇 해 전에 글로 옮겨 놨었거든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이제 문화원 앞에 그 산나무 의진비입니다. 산나무 의진비라고 구한 말에 그 1905년도에 그 을사늑약이 맺어지잖아요. 그리고 고종 황제가 그때 당시에 중추관 의관을 하던 그 정관직 선생한테 밀지를 내립니다. 그 딱 6자가 있죠. 진망 화천지수라고. 그 나도 화천의 물을 마시고 싶다. 그 왜냐하면 그 이제 이렇게 뭐 첩자들도 많이 있을 거고 왕실에.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못하고 그 6자만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 거죠. 그 진망 화천지수가 뭐냐 그러면은, 옛날에 제나라 황공이 있었는데 포위됩니다. 꼭 우리 왕건하고 비슷한데 포위가 돼갖고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 진망 화천지수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물을 떠러 나간다고 옷을 바꿔 입습니다. 임금 옷을 입고 신하가 임금 자리에 앉아 있고, 임금은 신하 옷을 입고 빠져나갔고, 결국은 이제 후위를 도모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정관직 선생한테 밀지를 내리니까, 정관직 선생은 아들한테, 정용리 장군한테 네가 의병을 일으켜라. 그래서 이제 뭐 청송, 청하, 뭐 자양 쪽에서 활동 많이 하지요. 근데 이밤 전투에서 결국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2대 의병장이 돼가지고 다시 싸우다가 잡혀서 요 밑에서 총살을 당하세요. 근데 나이는 19살 차이 나는데 죽은 기간은 2개월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비가 떨어지네요. 예. 그래, 뭐 가야겠습니다. 이건 조선통신사 비가 있는데, 여기 나중에 9월 7일 제가 강의할 건데, 그때 조선통신사에 관련해가지고는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재밌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막 비도 왔다가 해도 있다가 또 실내에도 바람 쐬고, 그죠? 또 실내에서 또 이렇게 즐길 수 있고, 아까 사실은 그 조양각에서 그 조양까지 설명을 하고, 그 봉황이 그 노는 곳이니까 좋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서세루 뜻이 또 그렇거든요. 서세루가
좋은 세상이 서세입니다. 그래서 봉황이 사는 곳이니까 결국 같은 뜻입니다. 예. 그렇게 갖고 거기 이제 아까 조양각 위에서 보면은 제가 9월 7일 날 강의할 부분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조선통일사 관련돼 갖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남천변에서 이제 마상제랑 그 전별전은 또 조양각하고 그 일원에서 전별전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영천 인구가 한 6, 7천 명 정도밖에 안 됐답니다. 그런데 마상제를 일본 쇼군 앞에서 하기 전에 최종 시연을 하는 곳이 그 영천이거든요. 그때 할 때 보면은 인근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이렇게 구경했다고 일동 장류가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양각은 지금까지 영천이 진행되어 오면서 그 시대마다 고려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선 근세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리 영천인들의 가슴에 또 상징적으로 그래 아마 영천 떠나가지고 출향한 사람들도 딱 떠오르는 게 조양각이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이 아마 영천의 심장 같은 곳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어제 그저께 이제 우리 소담 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비가 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 어지간하면은 뭐 우산 쓰고 다니면 시원하고 좋겠지요. 그러다가 어제 출근해서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정말 폭우가 막 요새 뭐 너무 엄청난 폭우가 한 번씩 쏟아지니까 야 저런 것 같으면은 저기 촬영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안 힘들겠나. 그래서 그냥 사진 몇 장 띄워놓고 이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차선책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사진이 자꾸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또 장단점을 생각을 해보니까 밖에서 답사하면서 못 느끼는 부분들을 또 지도를 본다든가 사진을 본다든가 또 이런 장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답사도 나름대로 또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실내에서 뭐 그림 보고 설명 듣는 것보다는 직접 내 발로 밟아보고 내 눈으로 직접 보면은 되게 오래 가요. 오래 가고 또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답사도 하고 또 실내 또 교육도 있으니까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뭐 되는 데까지 이렇게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처음 써봤는데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기 항상 여기 앞에서 열심히 듣기만 들었었습니다. 예, 저는 전에 우리 많이는 안 나오셨지만 그때 인사드릴 때 이제 경상북도 문화관광해설사라고 여기 앞에 계신 김철수 선생님하고 우리 김선옥 선생님 같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1872년도에 그 영천군 전도거든요. 그때 사진을 보면은 예,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그 동문도 그렇고 북문도 그렇고 남문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이 십자형 도로가 정말 잘 그려져가 있어요. 다른 뒤에 또 지도들도 많이 있는데 보면은 그림 같은 수준인데 이거는 보니까 얼마나 위치를 잘 그려놨는지 이렇게 동서로 가로지르고 남북으로도 가로지르고 이것도 보면은 남문 자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문고호 요때는 벌써 하면 그 동문하고 북문은 없어진 지가 꽤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동문고허가 남아 있고 여기 북문고허 그리고 아사 봉수 자리에 옛날에 이제 수령 원들이 있던데 그 객사가 여기가 이제 그 성심병원 그 일원 그 보면은 그 뭐 법무사도 있고 하여튼 그렇던데 그리고 향교 있고 여기 이제 향청 여기 숭렬당 그게 이제 향청이 될 거고요. 그러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조양각 있고 청량당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청량당은 나와 있고 상청당은 이때도 벌써 뭐 없어졌는데 여기 보면 양무당이라고 있어요. 이게 열무가 그러기도 하고 양무당 그러기도 하는데 그래 이게 만일에 이따가 목교 사진 나올 건데 그때 보면은 여기를 남문으로 봤을 때 여기 남문으로 봤을 때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영천교 거기가 남문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봤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예, 이거는 18세기 초에 나온 팔도 여지도라고 정말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이 보면은 그때 대체로 일자형으로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래 이 사진이 이 지도가 맞는 것 같으면은 아까 한양식당 올라가는데 거기가 동문 위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뭐 이렇게 이제 그때는 서쪽 성하고 여기가 서문 자리고 이렇게 조금 남았다 하는데 거기 드린 자료에 보면은 그 성 둘레가 위각이 1902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1902척 하는 게 그때 당시에 바느질 할 때 쓰던 자가 포백척인데
그거 기준으로 하면 897m 정도밖에 안 됩니다. 900m가 채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읍성을 한 바퀴 돌아보면 지금 어느 정도 거리냐 하면 한 2.5km 정도 됩니다. 그래 그때 당시에 아마 쟀던 거는 이 서쪽에 남았던 성벽 일부하고 그 동쪽에 남았던 성벽 일부 합치면은 한 거의 900m 정도 나오거든요. 여기가 한 620m 정도 남아 있었었고 여기가 270m 정도 동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아마 전체적인 성 위각을 설명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때까지 당시에 남아있던 그 성 길이를 해가지고 아마 1900, 2000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18세기 초에 여지도에 나왔던 건데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랑 크게 그거는 없는데 좀 멀리까지 그러니까 임고서원이 나올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위치만 표시될 정도 같습니다. 그죠? 향교랑 임고서원이 뭐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아사랑도 가까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복성도를 보게 되면은 복성도는 한 요 정도의 끊기가 있거든요. 향교도 안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끊겨가지고 뭐 나중에 뭐 증축이 안 됐겠나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근데 기록에는 뭐 수축을 했다거나 증축 기록은 아예 없거든요. 그래 아마 거기는 전쟁을 좀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 갖고 좀 단순화시켰는 것 같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됐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단이 사직단이고 여단이 여제단인데 사직단은 이쪽에 있다는 지도도 나옵니다. 북측은 예. 여기 산저면이고 예, 여기도 사직단 여기 나오고 여제단 나오지요. 요거는 이제 안동도회 좌통지도 그래갖고 좌통지도 예,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진들이 많지만 처음에 아까 나왔던 영천군 전도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정말 잘 그려놓은 지도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예, 요거는 지승이라는 또 지도고요. 이건 광여도 예, 조양각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연정 같은 경우는 1710년도에 건립을 했으니까 초창기 때 뭐 임진왜란 당시에는 없고 그 뒤후에 이제 호연정이 한 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림사도 나오고 700년에 완기정도 나오고 그죠. 작산 뭐 방산 공수대 나옵니다. 예, 이거는 경상도 읍지에 나왔던 지도고요. 그리고 영양지 우리 뭐 영양지, 화산지, 익양지 뭐 이렇게 이제 영천하고 신령에 읍지 만든 게 1900년도 초에 만들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지도들입니다. 조양각은 여전히 여기 조양각이 여기 있습니다. 호연정이 있죠. 예, 영남 읍지 또 이런 지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영천군 전도의 요 부분만 이제 하여튼 또 뭐 확대했는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가 하여튼 영천입니다. 예, 군 읍지도고 이거는 이제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그 영천시의 용역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이거 뭐렇게 해야 요거 하여튼 지적도 같은 걸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놨었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성벽이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서쪽에 여기가 태평 아파트인데 그 태평 아파트 안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성벽이 조금 남아 있고 요거는 이제 그 마연산 쪽에 가면 토성입니다. 그때 그 산에는 뭐 굳이 석성까지 만들 필요가 없었으니까 거기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산포지하고 어제 저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러고 보면은 이제 요게 지금 우리 성곽인데 보면 우물이 3개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서적에 보면은 그 하나는 그 옥다방 그 아바 음악사 그 자리가 옛날에 옥다방이 있던 자리인데 거기가 우물입니다. 또 하나는 아까 영천교에서 가면은 옛날에 동산약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건데 그 자리가 우물이었습니다. 그 3개 있었다 하는데 하나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록에도 안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옥턱하는 거는 요 옥터는 신진제재소인가 지금 아마 그 도로 확장되면서 없어졌는데 거기가 옥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문통, 북통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게 어릴 때부터 정확한 위치는 모르면서 뭐 북문통, 서문통, 남문통, 동문통 그리고 북문으로 통하는 길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영천교 북단 거기를 남문통이라 그랬었습니다. 근데 왜 남문통인지 남문은 저 밑에 있다고 우리 향토사 연구에서 답사 가면은 아예 그러니까 거기 뭐지 거기 무슨 식당이고 거기 아니 소담길 근데 주차장에
그 부분에 하여튼 나무는 있었다는 분들이 또 있고, 그 영천교하고 평인 의원 그 일대에 또 이제 나무 있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번에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영천교 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 고향이 이제 화남면 그 대천인데, 가면은 어른들이 그러세요. 누구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면은 성내 갔다 이러셨거든요. 그 성내가 무슨 말이지? 그때는 이해도 안 됐었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성안이라고, 영천에서는 성안에 5개 동네가 있는데, 그 문내동, 그 창구동, 교촌동, 과전동, 그러고 성내동, 그 5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성 안에 있었으니까 중심이라 그랬는데, 그래 그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모님들한테서 누구 성내 갔다 그러시는 거야. 그 소리 듣고 와, 정말 한 몇십 년 만에 성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안이 이제 영천에서는 그래도 도심지로서 또 관청들도 여기 많이 있었고, 옛날에는 뭐 군청도 여기 다 있었으니까 군청 경찰서들 다 있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쪽이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하여튼 또 뭐 본 지도고요. 그래, 동쪽 성벽이라 그러는 게 이제 보면은 중앙, 그러니까 지금 표석비가 2군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호연정 앞에 가면은 그 영천 향토사 연구회하고 보위 걸스카우트 골벌 지역대에서 그 95년대 세웠는데, 호연정 앞에 하나 있고 하나는 중앙초등학교 화단에 있거든요. 원래는 지금 자리에 있던 건 아니고, 지금 도로가 되는 부분에, 거기가 그도 안에 화단이었는데 도로 나면서 좀 줄어들었어요, 학교가. 그래서 그거를 안쪽으로 옮겼는데, 거기에 2군데 가면 표석비가 있는데, 이거 동쪽입니다. 동쪽은 도수장골 그래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중앙초등학교 후문 쪽에 보면은 활소원대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도살장이 있었고, 그래 그걸 도수장골이라 그랬는데, 저는 문외동에 살아가지고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우리 김선욱 선생한테 물어보니까 도수장골이 지금 도수관, 거기서부터 이렇게 출발돼 갖고 이렇게 안으로 흘러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 성벽 보면은 이게 중부교회인데, 이 벽 따라 가지고 이리 옵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문내주공 맨 앞에 있는, 몇 동인지 모르겠는데 맨 앞에 있는 아파트하고 두 번째 아파트가 중간쯤을 통과를 해가지고 중앙유치원 한 반 정도를 물고, 그 지금 센트럴파크는 맨 앞동 조금만 물고 하여튼 여기로 합치거든요. 그래 갖고 여기로 내려올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중부교니까 이쪽으로 하여튼 동쪽 성벽이 지금 돼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문을 생각했는 게, 그러니까 이제 동문교회는 또 뭐가 안 맞고 십자형 도로가 잘 나와 있는데, 그러고 동문 삼거리에서 조금 벗어난데 거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러고 아까 한양식당 그 앞에 골목 그 정도도 이렇게 많이 보시던데, 저는 한 이 정도의 문이 안 있었겠나 싶어요. 이 걸쳐가지고 문이 뭐 조그마하지는 않았을 건데, 그래서 동문세차장 요거 캡처해갖고 하나 봤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그러니까 문화재연구원에서는, 그러니까 뚜렷한 기억이 있으면 좋은데 기록이 그렇게 잘 안 나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추측만 많이 하시고, 근데 문화재연구원에서 한 게 좀 많이 정확한 것 같기는 한 게, 최첨단 장비들을 이용했더라고요. 뭐 스캐너하고 뭐 GPS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좀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실측을 해가지고 나온 결론이라 가지고, 근데 이쪽에는 뭐 추측만 할 뿐이지 확신은 다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동쪽 성벽들 하고 뭐 사진들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가고 이렇게 갔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추정 요 동문지 이제 여기 이쪽 부분에 그 남문이라 그랬는 게, 며칠 전에 저 갔다가 평인의원 가니까 이제 아마 이학진인가 그분이 되게 연세가 많으셨는데 오랫동안 진료하시다가 지금 문 닫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인 거래가 있는데, 이게 보면 옛날에 영천 향토지 같은데 보면 평인의원이 남문이라고, 남문 그 주변이라는 그런 기록들도 있다고 어디 제가 찾다가 들었는데, 그래 아마 이 일대에 이쯤 걸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스님이 강의하시면서 그때 영천읍 안에서 이제 목조 건물들 중에서 딱 2개가 불이 안 타고 남았었거든요. 남았는데 그 영천 향교하고 숭렬당하고, 남문이 여기가 아니고 아까 소담길에 올라가는데 거기 같으면은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올라가면 바로 숭렬당이고 그 뒤에 향교인데,
그 이쪽이 난문이 되면은 이 일대에서 이건 객사하고 여기서 뭐 창고들 다 뭐 불로 태워 죽이고 나오는 거 진짜 목 쳐 죽이고 그리고 507 급을 하여튼 이렇게 이제 뭐 배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전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 그 남쪽입니다. 남쪽은 아까 거기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연 절벽이 많으니까 그 없는 부분들만 성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도 좀 쉽고 북쪽도 쉽고 서쪽하고 동쪽만 좀 하면은 어느 정도 성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영천읍성은 그 자연지세형, 자연을 살려가지고 만든 평지성이라 평산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평지하고 산하고 이렇게 이었는 성이 평산성인데, 대표적인 평산성이 고구려에는 평양성, 그리고 백제에는 사비성, 그 영천도 하여튼 크기는 작지만은 다른 데 비해 갖고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성은 아주 작은 성이지만은 좀 예쁘고 하여튼 그런 성입니다. 네. 아까 요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호연정 올라가기 전에 보면은 요 골목에 보면 성돌들입니다. 성벽들. 그리고 영천은 돌이 좀 많지는 않지요.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스님 나온 데 보니까 이제 우리 강변에 이렇게 자갈하고 이런 돌들을 많이 사용했을 거라 그러는데, 여기는 정말 성벽 형태의 자른 면이 표시가 나잖아, 그죠? 이 부분이 가장 잘 남아 있는 것 같아갖고 이쪽으로 사실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뭐 비가 갑자기 쏟아지는 바람에 들어가지는 못했었습니다. 요 창대서원하고 조박길 이쪽에 지금 남아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 여기도 이제 추정 성돌들 남아 있죠. 남문지 여기고, 그죠? 그래서 서문은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일로 쭉, 그러니까 이 길로 쭉 가면은 서문통이잖아, 그죠? 서문 가는 일로 가는 길인데, 여기는 이제 꽃동산 충원탑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그래, 요 일대에 서문이 있었을 거라는 그에 대한 이견은 거의 다 없어요. 학자들마다 거의 대부분이 태평 아파트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요 태평 아파트 지나가지고 아파트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데 보면은 제 친구가 같은 집에 계속 살다가 중학교 때쯤 돼갖고 이 동네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집이 그 주변인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하근찬 그 부인이 이렇게 답사를 왔었는데, 그때 하근찬 우리 작가가 살았던 신혼집도 바로 요 동네더라고요. 토루들이 이렇게 지금 남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들어가 보기는 그 뒤에 주차장도 있고 그러던데 접근하기는 좀 편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거북바위길, 그러니까 호인정에서 와가지고 여길 따라갖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가면은 거기도 이제 성돌이 남아 있고, 요건 이제 태평 아파트 왕평길에서, 그래 이게 아마 저기 서쪽에 그쪽 길이고, 그리고 북문은 사실은 미리 많이 좀 일찍 없어졌었거든요. 북문하고 동문 같은 경우는. 근데 동문통도 있고 북문통도 있는데, 그리고 이게 요번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논문 쓰면서 북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내놨는데, 이번에 문화재연구원에서 그 조사 보고서 내면서 꽃동산 오름길 17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쭉 돌면서 보니까 여기가 지금 북문이 있었을 것 같은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찍 없어져 가지고, 이게 동네입니다. 거기 도로 확장되기 바로 위에 그 동네인데, 예. 그 출발한 사진을 찍으면 좋은데 어디냐 그러면은 서쪽이 어떻게 올라가나 그러면은, 아까 거기 태평 아파트에서 쭉 올라오시다가 보면은 충원탑 한 3분의 2 정도를 가로질러 가지고 배수지 한 반 정도를 물고 들어갈 것 같아요. 물고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직접 그 벌레 못 달려들게 뿌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 바로 전에 보면은 산으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소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막 걸으면서도 저 누가 이용할까, 뭐 이렇게 성묘 오는 사람들이 쓰는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10년쯤 전에 그쪽에 답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조선시대에 기와장 같은 거를 이렇게 발견한 적이 있었었는데, 근데 지금
아마 오늘 또 가도 일로 가지는 못했었을 겁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안 다니고 풀도 많아가지고 그걸 조금 밑에 밭 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그냥 설명하면서 올라갔는데 아까 그렇게 비가 왔었으면은 이쪽도 못 오고 전투 메모리얼 파크 앞으로 해가지고 큰 길로 해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온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 시대 때 기와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양하기 위해 갖고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산남 의진비는 그 아까 그 정환직 정용기 그 부자 의병장이 그 산남 의진 기념사업회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뭐 결국 성공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이 지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서울을 정복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 중앙 쪽으로 올라가면 중앙선 따라 올라가면은 들통이 나니까 동해안으로 돌아가지고 강릉에서 집결을 해가지고 서울로 수도를 탈환하겠다 하는 그 큰 강한 이제 목표는 있었는데 중간에 뭐 배신자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성공은 못합니다. 그랬지만은 그때 당시에 정말 이렇게 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가지고 살신성인했던 그때 당시 선비들의 기계 같은 거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목교잖아, 그죠? 이 사진이 여기 어디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어디 바꾸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완산동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가 남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건물 한번 보십시오. 이 건물이 뭐 같습니까? 조향각? 예,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조향각이거든요. 다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서적이나 지도에 보면은 오른쪽에는 조향각이 있고 왼쪽에 보면 양무당 그래가지고 열무각 그러는데 양무당하고 열무각은 같은 건물 같아요. 뭐 양무당으로 소개될 때도 있고 열무각으로 소개될 때도 있는데 근데 거기가 혹시 지금 창대서원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목교 사진을 보고는 아까 거기가 남문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진도 아주 귀한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냥 잘라가지고 지금 쓴 거거든요. 여기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안 보입니다. 요거는 이제 멀리서 이쪽 완산동 쪽에서 이제 그 조향각 요 조향각이거든요. 요 사진들 그때 당시에 지형 비교해 보려고 잠깐 실었었습니다. 창대서원은 사실은 이제 요새 이제 수복 전투 많이 그러죠. 영천성 수복 전투를 많이 쓴다 그러다 임남 복성전 옛날에 많이 그러다가 영천 복성 그러다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지금도 사실 좀 많이 시끄럽죠. 집안끼리 그 권씨들하고 이 정씨들하고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협력을 해서 잘 싸웠을 건데 서로 약조를 하잖아요. 네가 지키는 문으로 저기 들어가면은 내가 네 목 빼고 내가 지키는 곳에 또 저기 하도 도망가면은 목을 베겠다고. 근데 제가 좀 그냥 호기심이 있어갖고 나이를 쭉 한번 조사를 해봤었거든요. 나이 조사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호수 정세아 선생이 58세입니다. 58세고 권흥수 장군이 47세, 정대임 장군이 40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선조 이원수 장군이 당시에 35세고 권흥평이 36세, 권흥전이 권흥수 장군보다 2살 적은 45세. 하여튼 혈기 왕성할 때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나이도 차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정세아 호수공이나 또 정담 같은 분은 이제 무신이 아니기 때문에 찬핵 종사가 그래갖고 작전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지원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권흥수 장군은 원래가 이제 무인 출신이니까 또 무예도 워낙 뛰어나고 그 정담 선생 같은 경우도 나중에 또 무과 급제를 정대임 장군도 무과에 급제하거든요. 그것도 아주 용맹해가지고 공을 많이 세운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역사에 좀 이렇게 변조가 일어난 것 같은데 처음에 임진난 무슨 일기죠? 임진왜란 일기가 임진난 그 복제 선생 그러니까 그 복제 실기에 나오는데 하여튼 그거 쓰면서 그거는 이제 정대임보다 한 살이 많습니다. 정담 중에 한 살이 많은데 사촌간이니까 복제 정담
정대임 장군 위주로 해갖고 실기를 썼는데 나중에 한 거의 100년, 200년 지나가지고 저기에 이제 충의공 이제 권웅수 장군 그 실기 백운제 실기를 쓰면서 후손들이 그거를 베낀 것 같은데 주인공을 거의 바꿔버렸어요. 뭐 앞에 나와가지고 저걸 목을 뱉는데 그쪽에는 보면은 이제 권웅수 장군이 뱉다는 식으로 이게 지금 알력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도 엄청난 기간 동안에 아직도 지금 사오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거 진중권 교수 그분 정말 그 강의 잘 하시던데 진중권 교수님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니까 그 영천성이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전투였거든요. 그래서 조선 왕조 실력에 그 이순신의 공과 같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고 또 이제 뭐그 명량 회전하고 맞먹을 정도의 그런 중요성을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근데 교과서에 한 줄도 언급이 안 되잖아요. 임난 3대 육지의 3대 대첩에 들어가야 될 정도인데 첫 번째가 보니까 그 박진이라는 그때 당시에 경산 좌병사 원래는 밀양 부사하다가 도망갔다가 나중에 이각이 경산 좌병사가 싸움도 안 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참수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이제 좌병사가 됐는데 여기가 나중에 보고를 하면서 자기 공인양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기록도 많이 돼갖고 그게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가 문중싸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큰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싸운 사람이 뭐 둘이만 싸웠습니까, 그죠? 3,560명 상인 정용군에 나중에 또 우리 스님이 더 찾았잖아요. 그래서 3,970명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83명이 죽고 238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가장 큰 공 세운 사람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가장 큰 공을 세운 것 같고 그다음 부상 입은 분들 그러고 거의 4,000명 가까이 되는 그 창의 정용군 중에서 이름이 밝혀진 분들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 수천 명이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살다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하는데 좀 그분들한테 공을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정담순영도 보면은 그 정대임 장군도 보면은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나는 내 공을 내한테 안 돌리겠다고. 그래 아마 권웅수 장군도 똑같았지 싶어요. 누가 자기 목숨 소중하고 자기 아내를 구할 것 같으면 그 전쟁을 하겠어요. 어디 깊숙한 산에 숨어 있다가 전쟁 끝나면 나오지. 근데 그분들은 마음엔 그게 전혀 아닌데 아마 오늘 아침에 그거 백운제 실기 이렇게 한번 찾아보다가 보니까 후손 이름이 나오더라고. 그분이 이름은 제가 알지만 말씀은 안 드릴 건데 좀 과잉 효도록 해야 되나? 선조를 좀 빛내기 위해 갖고 그랬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문제가 빨리 정리돼 가지고 지금 지역사잖아요. 우리 영천 역사박물관도 지역사를 담당하는 곳이고 근데 교과서에 실리려고 하면 지역사로는 교과서 실리기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국가사가 돼야 되거든. 한국으로 이게 물려줘야 되고 그리고 공도 내 공이 아니고 문중끼리 둘이 싸워버리면은 그걸 누가 관여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뭐 전부 다 자기 자랑만 하면 듣기 싫을 건데 그래 그거를 정말 이렇게 정말 돌아가신 분들한테 그 공을 돌리고 또 이 지역사를 벗어나 가지고 좀 한국사를 만들었을 때 좀 영천 그 성수복 전투가 진정으로 이렇게 평가받지 않겠나 했던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여기 창대서원에 아까 정대임 장군 배양돼 있거든요. 원래는 이 자리에 있던 건 아니고 그 녹전에 가면 창대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세워놨다가 1955년도에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관리 잘 되지요. 여기는 관리 참 잘 되고 있거든요. 물론 시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안농 권씨들한테 좀 섭섭하다 해야 되나? 저희 어디고 지상 가다 보면은 귀천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권웅수 장군 서원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나중에 경충사 쪽으로 그 신령면 화남리 쪽으로 옮겨가기는 했는데 완전히 막 난간도 가라앉고 건물도 엉망이 돼가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그 지금 아마 보수 공사가 끝났는지 복수하는데 경충사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시설 잘 해놓고 한번 도난도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자료들 도난 맞고 했는데 가면 관리가 진짜 안 되거든요. 정말 선조를 위하면은 그런 관리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우리 선조가 뭐 큰일 했다고 자꾸 막 우기고 이런 건 아니고 그 두 문중에서 정말 합의 잘 봐가지고 정말 더 이상의 그 문중 싸움 하지 말고 좀 우리
영천사를 넘어가지고 지역사를 넘어가지고 한국사가 되도록 하던 그런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 장대 성원이 그 여기에 이제 정대임 장군하고 정재 선생하고 두 분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 후손인데 이제 횡계 그 양수 선생한테 글 배우신 분입니다. 여기는 호연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병화 이영상 선생 여기 끝에 이제 밑에 거북바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돌아가고 올라갈 건데 이분은 영천분이 사실 아니시죠. 근데 영천분이죠. 뭐 지금 요새도 보면은 왜 어른들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하다가 너는 영천 사람 아니지 않느냐. 그 영천 사람 기준이 뭘까요? 영천 태어나가지고 서울 살면 영천 사람인가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더라고. 저는 어디에 태어난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영천에 살고 있는 분이 영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병화 이영상 선생님이 그 40 살짝 넘어갔고 1700년에 영천으로 오세요. 원래 인천에서 태어나셨는데 또 왕족이잖아요. 효령대군 후손인데 태어나셔갖고 여기서 정말 말년을 수십 년을 황문 닦으면서 엄청난 저술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거기다 지은 게 이 호연정인데 그 여기는 나중에 보면은 저번에 청제비 갔을 때예요. 저기 거기서 엄청난 그 곡식이 생산이 되니까 나중에 그 병화 선생님 도와드렸다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 도남 안씨들 거기에 이제 그 병화 선생님보다 6살 적은 성제 안우정 선생이라는 분이 일단 많이 도와주십니다. 영천 정착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1700년 오셔가지고 또 나중에 제주 목사로 가십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그 오래는 안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50억인가 하여튼 유배 왔는 분을 돕다가 파직을 당하세요. 파직을 당하시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 한 10개월 정도 만에 뭘 했나 하면은 탐나 순력도라고 그 순력은 이제 그 지방을 돌아보는 거거든요. 거기 순력 그림들을 하고 또 그 지방에 또 특이한 그림들을 김남길이라는 화공을 시켜갖고 그렸습니다. 그걸 갖고 와서 갖고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호연정에 병화 6호 안에 거기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있었나 하면 거의 99년까지 있었는데 법을 이제 바꾸기 몇 시간 전이죠. 완전 영영칠 작전 같은 거 하다시피 해가지고 제주도에서 공무원 와가지고 이 후손한테 이제 빼돌린 거죠. 막 지키고 그러니까 당시에 관리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밖으로 유인해내고 팔았습니다. 그래 팔아서 당시에 큰 돈이죠, 그죠? 그 큰 돈을 받아가지고 노래방을 했습니다. 잘 됐을까요? 지금 빌딩 올려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래 갖고는 잘 못 살거든요. 그래가 완전 다 떨어 먹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후손들 마음대로 못 바꿨거든요. 지금 제주도 가면 탐라술력도가 온통 탐라술력도입니다. 거기 막 박물관 가도 그렇고 그 제주 목가나 가도 그렇고 그러면서 한 번씩 이제 그 이영상 목사의 그 이제 뭐 이게 살던 곳이라 하면서 제주도에서 단체로 여기에 답사를 오고 그랬었습니다. 그 제주도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학문도 막 어디 한두 군데 학문을 하신 분이 아니고 막 아주 다방면에 그렇게 뭐 천문이고 산수고 막 외국어까지도 막 다 그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엄청난 작품을 여기에 만들어 놓고 지금도 여 안에 저기 병화 6호에 보면은 문화재청에서 와서 보존 처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걸 지난주에 우리 강의 들을 때 그 교수님 너무 진짜 오래된 거를 막 이렇게 그냥 보락하시고 그걸 좀 감명받았는데 여기는 보기 정말 힘듭니다. 한 6개 안전장치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훔쳐가고 싶어도 못 훔쳐갈 정도로 그렇게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우선 관리하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서 뭐 하여튼 말년을 보내시게 됩니다. 여기 숭렬당입니다. 숭렬당은 앞에는 이제 숭렬공원을 해가지고 숭렬공원은 가면은 영천이 시들 그러니까 이제 포은 선생님 모친 변한국 영천이 씨 부인 시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기 숭렬당하고 왜 포은 선생님하고 연관이 있지? 그래 보면은 이제 그 포은 선생님 모친이 영천이 시라서 이제 그렇게 연관을 좀 지어놓았던 것 같고요. 그 이 자리는 보면은 이제 그 복장군이라 그러기도 했는데 그 이수몽 장군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세종 때 이종무 장군이 스시마 정벌 가잖아요. 역사책에 보통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한 부장 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저기 이즈하라 쪽은 아니고 히다카츠 북쪽에
그쪽에서 이제 정벌하고 돌아오고 또 여진도 정벌하고 그 나중에 이제 후사가 없어가지고 뭐 있지는 못했는데 이게 이제 살던 집인데 나중에는 향청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울에 좀 이렇게 좀 원로들 뭐 유림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지역에 대하고 의논도 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 같으면 한 의회 같은 기능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건립은 1443년도에 요거를 건립하고 중국인 목수가 건립을 했거든요. 이거 보물이고 영천향교도 보물인데 그 영천향교 대성전도 그 이후에 2년 후에 1435년에 아마 같은 목수가 요거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영천향교도 그렇게 짓는 것 같습니다. 숭률당 요 건물이죠. 요거 뭐 사람 인자로 해갖고 뭐 그렇게 또 건축사적으로도 그렇게 좀 의미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요 뒤에는 이제 위안공사 그래가지고 사당이 있습니다. 향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성전은 이제 2년 후에 졌는데 향교고 서원이고 하는 일은 보통 두 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강학하고 또 이제 제사하고 앞에는 뭐 공부하는 공간이고 뒤에는 또 이제 제사 지내는 공간인데 요 누각은 유래루고 들어가면 동제, 서제 여기는 이제 기숙사들 그 명륜당은 이제 공부하는 강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뒤에는 이제 아까 대성전 그 공자 비롯한 오현하고 뭐 송조 2현 그리고 우리나라 18년 이렇게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여기는 사마소라 그래갖고 대속과에 급제했던 분들의 자손들이 그러니까 돈을 걷어 갖고 이제 학생들 공부도 시키고 그 나중에는 근대 교육 시설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또 여기 향교입니다. 그 나무는 교야나무, 회화나무고요. 여기는 명륜당입니다. 여기 이제 공부하고 원래 보면 서원은 이제 이쪽에 여기서 봤을 때 왼쪽은 이제 교장 선생님 방이고 오른쪽은 선생님들 뭐 교무실 같은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룡관 가옥인데 이거는 일제식 일본에 가면 이런 집들 참 많거든요. 그 안에서 계단 타고 올라가는데 지금 아마 보수도 했겠지만 보존이 참 잘 돼가 있는데 이거는 옛날에 이제 경찰서장 관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잘 돼가 있지요. 여기 김영애 가옥이라 그래갖고 여기 어디냐면 바로 이쪽 부분이 영천향교 국학학원입니다. 국학학원에서 그 주차장에서 보면 요 보이는데 요 건물입니다. 요 김영애라는 분이 아버지 친구분이신데 저기 아직도 살고 계세요. 여기는 중앙초등학교 그 옛날 조양국민학교 교장 사택 그게 이제 민간이 되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 한번 봐야 될 것 같다고 여기 가서 봤었어요. 와, 그래 보니까 되게 좁은 것 같으면서도 아기자기하게 생기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다 보니까 그래 아마 그때 저기 영천 수복 전투, 영천석 수복 전투에 보면은 그 화공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건들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바람을 이제 우리 지역 사람들이니까 바람의 특성을 잘 알고 이제 그렇게 활용을 안 했겠나. 근데 건들매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더라고요. 가을에 남쪽에서 불어오는데 근데 여기 보면 또 정천리 장군이 정천리라고 올라가가지고 모래하고 제도 뿌리고 그래 봤을 때는 그날 바람이 하나만 분 게 아니고 처음에는 북서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래 뭐 모래나 재를 뿌려가지고 뭐 눈도 제대로 못 뜨게 했는데 나중에는 바람이 바뀌어가지고 남동풍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이제 남문을 깨고 들어갔을 때는 결국 화공정 버렸을 때 당시의 바람은 남동풍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천향교랑 숭률당만 빼고 다 불태워갖고 517개 같으면은 그 정말 엄청난 전공인 게 저기 한 5만 명이 가가지고도 2,000명 정도의 수급밖에 못 뺐거든요. 임진왜란 때. 근데 여기에 뭐 3,000여 명, 4,000명도 안 되는 병력으로 목을 517개나 뺐다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전투입니다. 그래서 스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공격하는 게 어렵지 지키는 게 훨씬 쉽거든요. 좀 10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1,000명이 있었다 그러는데 이 1,000명이 어찌 보면은 가토 비오마사가 뭐 한 2만 명 이상, 2, 3만 명 되는 병력을 데리고 와갖고 1,000명만 남겼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 일본 애들이 외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영천 성 안에 있었던 군인들이 455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2배 이상 많은 군인들이 지켰으니까 쉬운 전투는 아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최정예잖아요. 엄청난 기간 동안에 계속 전쟁을 했는 군인들입니다. 근데 가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뭐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 외부로 그 불만 같은 거 돌리기 위해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해봤자 관군들 다 도망가고 뭐 일부는 다시 뭐 김영국 군수 같은 경우 다시 합류도 하지만은 그리고 권웅수 장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군인이었으니까 또 아주 뛰어난 뭐 어떤 그런 또 뭐 전략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의병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의병들이 그러니까 뭐 한 4배 정도 인원을 가지고 거의 깡거리 다 죽이고 수십 명만 이렇게 도망가게 했다는 거는 그리고 영천성이 보니까 이거 영천을 수복하면서 한 52여일 후에 경주가 갖고 또 경주성 수복하고 그 이쪽은 완전히 막 거의 외군들한테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우도 자체 보급로를 다 끊어버리니까 그거 누구야 이순신 장군이 해상에서 보급로를 끊어놨으면은 육지에서는 영천성 이기면서 완전 보급로를 다 끊어놨으니까 일본 애들 외군들이 힘을 못 쓰게끔 갈팡질팡밖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니까 그 박진 경산 좌병사 당시의 나이가 저 왜 자꾸 나무 나이를 이렇게 뒤져봤는지 모르겠는데 그 33세더라고요. 정말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집안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음스라 그래가지고 뭐 정식 과거는 처음에 안 보고 일찍 밀양 부사로 갔다가 또 이각이 완전 참살 당하는 바람에 좌병사까지 맡아갖고 근데 말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1978년인가 정유재란 때 그 명나라 군사한테 맞아갖고 죽어요. 그 누승선인가 그 하여튼 뭐 맞아가지고 나중에 죽고 보니까 여기 가슴뼈가 다 부러졌던 게 나오는데 또 요절을 하게 됩니다. 이 박진이라는 우리 좌병사가 그리고 복선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성대로 보면은 훨씬 더 줄어들죠. 지금보다도 최소한 요만큼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와줘야 되는데 요렇게 딱 하니까 그래 뭐 막 찾다 보니까 의성에도 이 지도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기를 이쪽에 서쪽 쪽에 성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의성 병력 같다 그러면서 이때 왜냐하면 12개 정도의 지역에서 와가지고 의병들이 연합으로 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에 그 많던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서 와가지고 영천성을 하는데 또 힘을 다 일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일본을 압도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누르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큐슈 많이 가보셨잖아요. 큐슈에 가면은 거기에 사가현 가라스 가는 데 가보면은 히젠 나고야성이 있어요. 거기에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왜군들을 출발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제 대마도를 거쳐 가지고 부산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걸어도 부산에서 뭐 영천까지 와도 뭐 한참 걸리겠지만 그때 당시에 뭐 14일 날 부산 내려가지고 22일 한 8일 만에 여기까지 왔다 하면은 뭐 사고서 오는 게 아니고 걸어와도 8일 걸릴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8일도 더 걸릴 것 같은데 좀 그렇게 좀 허술하게 완전 무방비를 내줬지만은 그래도 우리 의병들이 또 특히 영천의 우리 선조들이 좀 힘을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이런 전투를 해서 나라를 다시 바로잡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우리 후손들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소모적인 좀 그런데 힘 빼지 마시고 좀 힘 합쳐가지고 이거 문중이 뭐 우리 할아버지만 잘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영천 의병들 좀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 정말 이름도 한 줄 안 나는 분들한테 공 다 돌리고 좀 내려놓을 건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어떻게 답사가 돼야 되는데 얼떨결에 그냥 뭐 비도 오고 실내도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준비는 제대로 못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 있으면은 받고 오늘 뭐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은 아마 저기 다음 달 답사를 우리 김철수 선생님이 우리 임진왜란 승첩지
하여튼 그 사오면도 혼대 돼 갖고 아마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전쟁사에 관해 갖고는 다음 달 되면 아마 자세하게 더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읍성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 질문 받고 그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